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를 모시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표창원 대표님이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이제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학생이 아니고 경찰관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제일 처음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주도로 갔습니다. 아, 멀리 가신 거네요. 네, 근데 처음 이제 경찰관이 되시고 어떤 점이 힘드셨을까 궁금합니다.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사람 간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제 윗사람, 네. 상관께서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제 가치관이나 철학에 맞지 않을 때 네. 가장 힘들었고요. 특히 제주도에서 근무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 우리 외지인인 정경대 대원들 간의 갈등, 예. 이런 요소들도 상당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뭐 큰 갈등 같은 게 좀 있으셨나요? 꽤 많았는데요. 네. 우선은 그 제 상관, 상사분하고는 중대장께서 네. 제가 소대장이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이 해안정경대거든요. 바닷가에서 초소에서 예. 혹시 적의 어떤 배가 침투하지 않는가 이런 네. 것들 지키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였는데 대원들의 사기 그리고 대원들 간의 관계, 정서, 건강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저 뒤에서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중대장께서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사고가 터지는데 어떤 거였냐면 대원 중에 한 명이 울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경남 진주에서 온 친구인데 네.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 병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전보를 받았던 전보용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되면 집에 빨리 가서 어머니 간호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네. 그런 청원 휴가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 청원 휴가 신청을 해라.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작성을 하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중대장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전보도 확인했고 이렇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네. 안 그래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자꾸 문제 제기하고 저 혼자 독단적인 활동을 하고 대원들하고 너무 친밀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던 중대장께서 표 소대장은 너무 순진해서 모르는데 대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느냐고 그 정도 전보는 언제든지 친구나 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보낼 수가 있고 그거 믿고 청원휴가 보내준 바보가 어딨냐고 이러면서 간부들 전체 있는 회의에서 막 이제 저를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전혀 뭐 개의치 않았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땐 정말 진정한 그 어머니 병환으로 꾸며낸 게 아닌데 네, 그렇게 그렇다는 봤던 거죠. 사안이라서 이 대원을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강했고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죠. 그러면 중대장님 제가 이 친구의 집을 관할하는 파출소와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테니까 사실이면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그럼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제 말이 맞다는 게 확인될 것을 싫어하셨던 중대장께서 그마저도 거부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예. 확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인데 저는 중대장님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권으로 대원을 청원 휴가를 보내겠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 삼으시려면 저를 징계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저는 나와서 이 친구에게 소대장이 해줄 수 있는 출도 허가서라는 게 있어요. 네.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정경대원들은 반드시 그 출도 허가서를 받아야만 배든 비행기를 타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끊어주고 빨리 중대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걸 상급자는 그걸 다시 무효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빨리 가라라고 예. 해서 오토바이를 태워서 그 시외버스 태워서 바로 보낸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집으로 간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중대장께서
노발대발하신 거죠.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안 자체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게 되면 중대장의 그 조치도 사실은 이게 합법적이거나 바람직한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청원 휴가 자체에 대해서 네. 위법한 그런 무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대장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이제 똑같은 징계하셨어요? 방식으로 예. 좀 불합리가 뭔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환경정비 불량을 사유로 당분간 별명이 있을 때까지 모든 대원의 외출 외박과 휴가를 중지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징계를 저 대신에 대원들에게 내린 거죠. 그럼 대원들이 저를 원망하게 될 테고 그쵸.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그 지시가 내리자마자 네. 우리 무전실 가서 우리 중대망이 아니라 대대망을 선택을 했어요. 대대망은 뭐냐면 우리 중대 범위를 벗어나서 네. 제주도 내에 있는 전 그 경찰 관서와 정경대가 모두가 듣는 네. 그 무전망이에요. 네. 그 대대망을 들고서 방금 전 중대장께서 하신 대원 외출 외박 금지, 휴가 금지 조치는 네.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한 것이므로 전혀 네. 걱정하지 말고 소대장이 보장하고 여러분들의 합법적인 외출 외박 휴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임무에 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딱 끊었어요. 우와, 난리가 방송을 난 거죠. 하셨어요, 그거를? 우와. 중대장실로 들어오라고 그러셔서 들어갔더니 다짜고짜 이제 권총을 딱 꺼내서 제 머리를 딱 겨누시고 저보고 너는 경찰 간부 아니 경찰관 아니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당장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경찰관 사직을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흥분을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사실은 조금 아예 중대장이 좀 고정하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대장님께서는 저에게 사직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이분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방아쇠는 안 당기시고 네. 당장 나가 이렇게 하시면서 밑에 있는 부대장에게 저에 대한 경찰관 비위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네. 그래서 그 부대장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그대로 작성을 하라고 괜찮다고 이제 쭉 이제 저의 비위 사실 그동안 지시상 불이행 뭐 이치상 불이행 뭐 항명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제주지방경찰청으로 그 당시는 제주지방경찰국이죠. 네. 그것으로 이제 중대장이 가지고 가시는 일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다행히 그때는 이제 중간에서 중대장이 차를 돌려서 돌아오고 아. 그 사실을 또 같이 수행하고 가던 대원이 알려주고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로 아무 징계 없이 넘어갔지만 네. 그런 식의 이제 부딪힘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의 상사분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건 뭐 옳지 않고 불합리하지만 이게 군대 생활의 일부지 뭐 또는 경찰의 일부지 뭐라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불편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고 네. 이런 일들이 이어졌던 거죠.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뭐 갈등이 있으셨어요? 질문 드렸는데 이렇게 큰 일이 있으실 줄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도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1년간의 근무가 다 끝났을 때 예.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정경대 소대 중에서 인사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나지 않은 유일한 소대가 제 소대였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진짜. 제주지방경찰국에서 도경국장 명의의 표창장을 저에게 수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표창장 수여를 중대장께서는 대단히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전체가 모인 뭐 학교에 그 조례 같은 네.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 사실을 언급하시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다 썩었다고 이렇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런 말씀을 마이크를 대고 하셨다고요? 예. 오. 어떻게 이 표창장을 이런 사람한테 주냐고 그럴 정도였는데 네. 나중에 제가 다시 이제 경기도로 옮겨오고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경찰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죠. 예. 10년 정도 흐른 뒤였는데 전화를 해와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으셨고요. 예. 다만 그 말씀 속에 다 추억이다라는 네. 그런 이제 인사를 주시면서 어쨌든 제가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씩 뭔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저 스스로도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 방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반성은 하긴 하지만 그나마도 그런 역할도 때론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우선은 화성에서 근무할 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네. 비록 제가 수사진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함께 계속 그 수사진에 찾아가서 뭐 여쭤보기도 하고 도움이 되고 싶었고, 예. 근데 전혀 뭐 실마리도 못 잡았고요. 특히 어린 여학생의 피해를 막아내지도 못했고, 네. 어린 친구의 원혼을 풀어드리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부천으로 와서는 제가 서장님께 간청을 해서 형사계에 가서 사건 수사를 했지만 뭐 자잘한 사건들이야 여러 건 제가 처리도 하고 해결도 하긴 했지만 네. 부천에서도 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대학 입시 시험지가 도난당하는 1992년에 네. 대단히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건인데 네, 그렇겠네요. 그 사건은 정말 제가 그 수사 책임자로 일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를 네. 수사하다가 체포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이제 증거가 많이 확보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예. 그 이후에 확인됐지만 그 사람의 동생이 대전에서 유명한 조폭이었고 그 당시 한 30여 가지 소송에 연루돼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상태였고 네. 그래서 그 형이 근무하던 대학에서 대학 입시 시험지가 도난당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연계고리에 의해서 혹시라도 네. 동생의 필요에 의해서 시험지가 만약에 누군가 돈 많은 수험생의 가족에게 돌아간다면 네. 그들은 뭐 엄청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결국 그분이 목숨을 끊는 바람에 그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 사건을 해결을 못했죠. 연이어 큰 두 개의 사건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제 좀 무능함, 네. 화도 나고 이걸 고치고 개선하고 싶은데 방법도 안 보이고 네. 국내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뭐 범죄 수사는 경험으로 하는 거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말만 계속 듣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공무원 국비 해외 유학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응시하게 됐고요. 다행히 합격을 해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때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신 네. 거죠? 영국 유학 시절 하면 보통 유학 가면 힘든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언어가 가장 힘들었죠. 저는 저 나름대로 영어를 무척 잘하는 영어가 저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께서 어릴 나이 17살 때부터 해병대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예. 해병대 안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어 공부를 독학으로 하셔서 그 결과 미군 해병의 네. 교관 요원 그 훈련 과정에 합격을 하셔서 미군 해병에서 오랜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해병으로 오셔서 다시 이제 교관을 하셨거든요. 네. 영어를 무척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영어도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예. 그 덕에 제가 영어를 무척 잘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가자마자 세미나식 수업을 들어가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정말요? 예, 학생들이 발표하는 게 특히 젊은 학생들 바로 학부 끝나고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특유의 그런 단어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또 어법이나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오르소독스라고 하는 이 정규 영어랑 좀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실제 그런 세미나에서 마음대로 막 주장하고
토론하는 내용의 영어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충격, 나름대로는 그래도 영어 잘하는 네, 내가 영어 좀 하는데 영어 좀 하는 하나도 못 학생이었는데, 알아듣겠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거의 이제 다음 날 수업, 어떤 것들이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거의 밤새도록 찾아보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수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BBC 방송 틀어놓고 영국 영어 듣고 보고 그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3개월 지나서부터는 들리더라고요. 야, 무슨 말인지는 3개월이면, 알겠고. 예, 너무 빨리 습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3개월이라는 기간이 또 그렇게 짧은 기간은 또 아니고요. 네. 그런데 들리긴 하지만 듣다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경찰관 생활을 경험을 하고 갔고요. 네. 한국과 영국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은 물론 이제 경찰관 친구도 있어요. 학생도 있어요. 그 런던 수도경찰청에서 온 친구도 있었고. 네. 그런데 다수는 학부만 졸업하고 바로 온 젊은 친구들인데 그쵸. 이 친구들은 경찰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세미나 때 막 떠들던 것들이 별로 그다지 어떤 근거가 있거나 네.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 담긴 얘기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 네. 경찰관 경험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실무에서 경험과 이론이 이렇게 결부된 이야기들을 하고 대단히 정말 제가 공감하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고 나도 뭔가 한 이야기 보태고 싶은 내가 했던 우리나라에서의 경험,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성범죄 수사, 체포, 음주운전 단속 이럴 때 느꼈던 그런 인권과 뭐 법 집행의 충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수사의 기법, 방법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듣긴 하겠는데 네. 그 답답함. 그런데 정리할 때 교수님이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는 정말 막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들을 거울 보고 막 하면서 또 3개월이 지났어요. 네. 6개월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제 의견을 세미나 때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극복이 되어간 그 과정, 처음에 맞닥뜨렸던 장애는 영어였던 거죠. 박사 학위를 따고 귀국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모교의 교수님이 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는 아니고요. 예. 경찰관으로 복직을 해서 예. 근무를 하다가 또 경찰청에서 그 수사 구조 개혁, 네. 자치경찰제 도입, 이러한 경찰제도 개선 연구위원으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대학 교수로 경찰관직을 사직을 하고 예. 경찰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경찰대학교 교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저는 유학을 간 것도 수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렇죠.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에 가서 수사 기법을 배우겠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다 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았고 결국은 박사학위까지 제가 사비로 휴직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배울 게 많았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저는 일선으로 가서 수사를 하고 싶었는데 경찰의 현실이 그렇진 못했습니다. 저를 제 뜻과 다르게 경찰청으로 발령을 냈고 경찰청 내에 있는 그런 제도 개선, 연구를 하는 역할을 맡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상황 자체가 다시는 일선으로는 갈 수 없구나. 수사를 하는 그러한 현장으로는 못 가는구나. 제가 가진 오히려 박사학위라는 네. 그 타이틀 자체가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예. 고민이 많았고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저는 사실 승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승진을 위한 노력도 해본 적도 없고 수능을 쳐본 적도 없고요. 근데 계속 앉아서 글이나 쓰고 어떤 제도 개선 연구나 하고 이 역할은 경찰관의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바에는 네. 제가 공부해온 프로파일링, 범죄 심리, 범죄 수사, 범죄학, 피해자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더 많은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찰대 교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교수를 그만두게 되신 계기가 또 네. 예, 어떤 일이었을까요?
국정원, 소위 말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예. 2012년 연말에 그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 선거를 한 10일 정도 남겨뒀을 때 네. 갑자기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안에서 국정원 직원이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 있다. 이런 네.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경찰과 선관위가 출동을 했는데 그 오피스텔 문을 못 열고 밖에서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제목과 사진이 기사로 올라온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글을 쓰다가 그 기사를 접하면서 이건 문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죠. 네. 그때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 검찰로부터의 어떤 독립, 독자성의 인정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경찰 내에서의 어떤 과오나 문제가 생기면 과도할 정도로 그 스스로가 징계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오면서 네. 가까스로 과거의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어내고 국민의 경찰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신뢰를 얻어가던 때였는데 네. 다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 앞에서 약한 모습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네. 제가 경찰이 바로 그 진입을 해서 현장 보존을 하고 증거를 보존을 해서 진입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네. 과거처럼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렸다가 많은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경찰대학 교수가 왜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정치적인 이 선거 과정에서 개입을 하느냐 이런 이제 비난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고요. 네. 그 고민과 갈등 끝에 제가 이 역할, 이 이야기 여기에 대한 제 의견 표명을 중단하고 침묵하기보다는 네.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찰대 교수라는 직을 버리는 것이 더 떳떳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교수직을 공개 사직을 하고 네.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진위 여부에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허위 사실을 주장을 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라면 야당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예. 진짜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이 된 것이라면 이거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이상 가는 국가적 부정선거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경찰대 교수직을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의도는 우리 경찰의 권한과 경찰이 수사할 권리 뭐 요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다가 네. 논란이 좀 되신 것 같은데 사실 경찰대 교수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가족들 뭐 특히 사모님 많이 말리셨을 것 같은데요. 미리 알렸단 말렸겠죠. 아, 안 알리셨어요 미리? 일단 먼저 제가 저지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후 양해를 구했습니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놀라기도 했지만 예. 그 과정,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일이 벌어지고 제가 글을 쓰고 계속 화제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고 인터넷상은 완전히 달아오르고 검색어 네. 최상에 오르고 이런 상태였다 보니까 제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누웠다가도 이 말똥말똥하니 잠이 안 오니까 다시 컴퓨터 앞에 가서 또 밤새도록 찾아보시고. 근데 그 과정을 아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네. 저러다 뭔 일 나지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12월 14일, 15일 한 4, 5일 뒤에 공개사직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러다- 빨랐네요. 네. 그 며칠간이 무척 길었습니다. 몇 년처럼 길었습니다. 불면의 밤이 지속됐으니까 24시간 내내 깨어있는 상황이 한 3, 4일, 4, 5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척 이제 지치고 힘들고 날카롭고 그런 상태였고 그때 이제 공개사직서를 내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 예.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고 토닥여 주더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네. 예, 그 사직하고 난 이후에 무직 상태가 되고 생계 곤란이 생기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문제였고 네. 그 다음 현실이 이제 다가왔을 때 이제 직면하게 됐던 것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또 사라지더라고요. 네. 예, 이런저런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그 강의 기회가 중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가 되고 하는 것도 많이 겪긴 했지만 예. 방송 출연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결국 뭐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그 결과다라는 것이 그 방송사 내부 직원의 고백으로 확인도 되고 이러긴 네.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살아냈습니다. 정말 가장으로서 그 안정적인 경찰대 교수라는 직업을 박차고 나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광야로 나선 이 표창원 대표님이 이제 정치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어떤 원칙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